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제주도 한 달 살기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브이로그를 업로드를 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 즐겁게 편집을 했었는데요. 한 달 살기 후기나 비용적인 부분들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달 살기를 하게 된 계기. 제가 한 달 살기를 하게 된 계기는 매년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작지만 좀 그래도 실천 가능한 그런 버킷리스트들을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 한 달 살기였어요. 몇 년간 그게 버킷리스트 안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하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미뤄졌었는데 작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이 기회에 한 달 살기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또 제가 대학교 때도 휴학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대로 쭉 다녔었거든요. 바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회사를 다녔어서 저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또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쯤은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시간을 보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실천 겸 저만의 휴식을 위해서 비행기표를 결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 달 살기 준비. 먼저 항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달 살이를 11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7월쯤에 결제를 했습니다. 미리 하려고 7월에 구매를 했던 건 아니었고 특가가 그때 떠가지고 홀린 듯이 결제를 했어요. 11월로 선택했던 이유는 10월 말까지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끝내고 바로 11월에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1월로 선택을 했습니다. 항공권은 특가 떴을 때 그냥 미리 확 결제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숙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숙소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기도 하고 준비하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부분이기도 해요. 숙소는 제가 떠나기 한 3개월 전부터 찾아봤고 2개월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서치를 해서 한 달 전쯤에는 예약이 다 완료가 된 상태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숙소는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이루게 된 버킷리스트인데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내가 가고 싶은 숙소를 예약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너무 아쉽고 속상한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숙소 부분을 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덕에 제가 가고 싶은 숙소들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블로그에서 이런 숙소들에 대한 후기들을 찾아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숙소의 기준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숙소의 기준은 이랬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조용한 곳. 밤마다 파티하고 게스트들끼리 막 모여서 밤마다 막 얘기하고 술 먹고 이런 파티 있는 곳 절대 안 받고 그냥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약간 조용한 분위기의 그런 곳들을 찾아봤어요. 두 번째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바다가 있는 곳. 제주도는 솔직히 바다 보러 가는 게 단데 거의 이왕이면 바다를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뚜벅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이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네 번째는 친절한 사장님. 제가 뭐 하루 이틀 묵을 것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묵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장님이랑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묵는 내내 되게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또 제가 돈을 내고 가는 건데 친절한 분 만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또 중요한 건데 1인실로만 제가 찾아봤어요. 게스트하우스에 2인실이나 뭐 6인실 도미토리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1인실로만 찾아봤었고 여섯 번째,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강아지 키워보고 싶은 게 원래 로망이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제주도에 사는 동안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나 같이 지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준에 포함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골목길 산책이 가능한 곳. 너무 이렇게 대로변에 있으면은 서울 사는 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의 분위기도 좀 느낄 수 있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길 산책이나 좀 해볼까? 이러면서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하면서 이런 기준을 넣어봤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좀 기준을 가지고 숙소를 찾아보면 제주 한 달 살기 하실 때 분명 더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다음, 제주도의 어느 지역에 숙소를 잡을 건지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원래 동쪽에서 2주, 서쪽에서 2주 이렇게 반반씩 묵고 싶었거든요. 이왕 제주도에 한 달 사는 건데 한 곳에만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좀 여러 군데를 나눠서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쪽에서 19일, 서귀포에서 4일, 서쪽에서 8일, 한라산 근처에서 1일 이렇게 총 4군데 숙소에 묵게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주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게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그걸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지치실 거예요. 택시를 탄다고 해도 비용적으로 되게 비쌀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살기를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치만 정말 한 군데에서 정말 쉬기만 하고 나는 한 군데에서 숨만 쉴 거다, 여러 군데 다니는 거 귀찮다, 그러시면 한 곳에서 지내는 것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아봤을 때는 한 곳에서 이렇게 계약해서 지내면은 60만 원인가?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관리비는 빼고 한 곳에서 쉬기만 할 거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오래 묵었던 숙소가 첫 번째 숙소인데, 첫 번째 숙소에 예약을 할 때 예약 화면에서 장기 숙박을 하면 더 할인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문자를 드려서 금액을 문의를 드렸는데 좀 더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인을 받아서 예약을 했었고, 가보고 싶은 숙소를 일단 찾아보신 다음에 장기 숙박은 좀 더 할인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예약하면 좀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알아보면 좋으니까 숙소만큼은 일찍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숙소를 알아본 곳들은 블로그랑 에어비앤비, 미스터 맨션, 네이버의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 보통 이곳을 통해서 참고해서 예약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이거나 예쁘거나 그런 숙소를 찾으신다면 네이버 블로그나 에어비앤비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제주 동쪽 개하, 제주 한 달 살기 숙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고, 그렇게 하면은 네이버에 이렇게 지도에서 다 표시가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숙소들이. 그럼 저는 그거 하나하나 다 눌러보면서 다 비교해보고 그렇게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약한 숙소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광지, 맛집, 소품샵, 카페 부분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카카오맵에 다 저장을 해놨었어요. 이제 그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 메모장에 또 따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메모장에 지역별로 관광지랑 식당, 카페, 소품샵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 지역에 있을 때 이 메모를 보면서 어디 갈지를 하루하루의 동선을 짜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시간제로 운영하는 버스들은 카카오맵에서 정보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에서 따로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 자주 다니는 201번 버스나 202번 버스들은 카카오맵으로 바로바로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카카오맵이랑 메모장을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친구들이 놀러 온 경우가 많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고 남자친구가 왔을 때는 남자친구가 거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3일 정도는 제 소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권은 왕복 53,500원이 들었고 제가 변경 수수료가 있었어서 17,200원이 추가로 들었어요. 그래서 총 77,000원. 두 번째로 숙소 946,000원, 식비 73910원. 여기에는 식당이랑 편의점 가서 제가 저녁거리들이나 이런 거 사온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카페 195,200원. 소품샵이나 책방이나 선물 그리고 뭐 쇼핑 같은 거 합쳐서 191,450원. 택시비는 8200원. 버스비는 24,761원. 체험이나 원데이 클래스 139,600원이 들었고요. 비자림이나 성산 일출봉 같은 곳 들어갈 때 입장료들은 1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짐 옮기미는 제가 3번 이용했거든요. 61,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빨래했던 부분들이나 다이소 가서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샀던 거나 등산 장비 등등 이런 기타 같은 부분들은 총 합쳐서 79,0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346,561원 들었습니다. 딱 제가 생각한 만큼 쓴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살기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자면 그냥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혼자 사는 한 달 동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내 맘대로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런 정말 내 맘대로인 생활이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도 행복한 날이었는데 내일도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너무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좋든 좋지 않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돈이 많다면 1년이든 3년이든 살고 싶다. 이렇게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벅이로 제주도 지내는 거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마을 깊숙이 있는 곳들은 환승을 필수로 해야 하거나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매일매일 그런 곳만 가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곳들은 버스 한 번으로 다 갈 수 있어서 일정만 잘 짜면 버스로도 정말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정한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뚜벅이로 다니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살기 하면서 가장 잘 가져갔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니입니다. 제주도는 날씨가 좋아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때문에 고데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비니 쓰면은 머리가 잘 헝클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뭐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그냥 비니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면 편리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위입니다. 가위 그 조그마한 문구 가위 있잖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가져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모로 쓸모가 많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 뭔가를 샀는데 택을 뜯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를 뜯어야 되는데 칼이 없다거나 앞머리도 자르고 싶은데 가위가 없으면 못 자르니까 그걸로 조금씩 자르고 근데 이것저것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 하나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또 사기는 아깝잖아요. 네, 다음 제가 제주도에서 여러 군데 다녀왔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거는 더보기란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Q&A. 댓글로 물어봐 주신 것들 중에서 좀 여러 번 물어봐 주신 것들을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로 카메라 어떤 거 쓰셨나요? 카메라는 저는 캐논 G7X라고 있는 거 맞나요? G7X 마크 2를 사용하고 있고 서브 카메라로 아이폰 8 그냥 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도 많아요. 근데 거의 초반 영상들은 캐논 카메라로 다 촬영을 했고 서쪽에 있을 때는 이게 그 용량이 없어가지고 아이폰으로 거의 다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집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저는 편집은 아이패드로 하고 블로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블로라는 앱이 초보자들이 쓰기에 되게 좋은 앱이고 저작권 무료 음악이나 뭐 스티커, 프레임 등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2개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삼각대 어떤 거 쓰셨나요? 일단 카메라는 올란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좀 입문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게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벌려지기도 하고 너무 높은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 낮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고, 또 이걸 빼면은 이 볼만 사용해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 쓰기에 정말 괜찮은 삼각대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은 이 삼각대를 썼어요. 이거는 정보가 없는데 그냥 제가 터미널에서 그냥 한 개 산 거거든요. 15,000원인가 그랬어요. 길게 하면은 길게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블루투스 리모컨이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사진 다 찍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가볍고 편하고 좋은데 지지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다 보니까 바람에 이렇게 잘 흔들려요. 그래서 저도 바닷가 같은 데서 찍을 때는 정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뭐 그런 데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안고 가는 삼각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삼각대 많으니까 저는 다른 거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번째, 향수 원데이 클래스 했던 장소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향수 원데이 클래스 만드는 영상에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영상에도 적어놨듯이 제주시청 쪽의 포센트라는 곳에서 했고요. 30ml에 3만 원대였습니다. 여기가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좋았고 시향을 다 하나하나 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향만 골라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은 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클래스거든요. 근데 처음 만들었던 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뭔지 딱 캐치를 하시고 추가해야 될 거는 추가하라고 하시고 빼야 될 건 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3번 정도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향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드는 향을 만들 수 있었고 제가 평소에 향수를 좋아해서 향수 관련 원데이 클래스를 들었는데 제주도에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로 찾으셔서 그걸 제주도에서 해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6번째, 자전거는 어디서 빌리셨나요? 이제 코코코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때 이건 숙소에서 무료로 빌려주셨던 건데 생각보다 자전거 어디서 빌렸냐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서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지는 느낌? 버스 타고 갈 거리도 자전거로 운동 삼아 다녀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7번째.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이나 장소가 있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종달리에서 먹었던 순이네 소금바치의 돌문어 볶음. 일단 돌문어 볶음이 너무너무 맛있기도 했었고 그날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 그 막걸리까지 시켜가지고 막걸리랑 그 맛있는 돌문어 볶음을 먹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낮술이 주는 그런 또 기분 좋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너무 청춘이 된 것 같고 막 친구랑 막 같이 먹으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에 양념에다가 밥을 이렇게 비벼서 먹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음에 제주도 오면 또 꼭 와야겠다. 친구들한테도 널리 소개시켜줘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디저트류로는 뭐니 해도 하도미술관의 에그타르트. 이건 진짜 제 인생 에그타르트였기 때문에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는 커피도 맛있었지만 정말 에그타르트가 너무 맛있었어요. 제주도 가보시는 분들은 여기 순이네 소금밭이랑 하도미술관의 에그타르트 꼭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소는 첫날 세화 해변에서 봤던 에메랄드빛 바다. 너무 예뻐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놀러가서 봤던 바다 중에 제일 예뻤고 첫날 봐서 더 기억에 남는 건가? 근데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뻤고 여러 해변을 다녔지만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분위기와
뭔가를 다 따졌을 때 새와해변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하나를 더 꼽자면 마지막 날 바다에서 봤던 일몰. 그 마지막 날 제가 일몰 보기 로망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되게 낭만적이었고 뭔가 더 센치해졌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생각해보니 처음과 끝이 되게 좋았네요. 네, 이렇게 저의 제주 한 달 살기 후기와 Q&A는 끝이 났고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각 잡고 영상을 찍어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떨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다 적어서 약간 대본처럼 적어놓고 보고 얘기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말이 좀 안 되거나 조금 정신사나워도 이런 영상은 처음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작은 거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제주 영상과 이렇게 후기 영상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작하지? 안녕하세요. 영상 다시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11월로 선택했냐고 이 삼각대를 썼어요. 그런 건데